자, 봅시다. 우리 숙제하셨던 부분이 89에서 끊긴 분도 있고, 제가 잘못 보내갖고, 89에서 끊겼거나, 뭐, 아니면 95까지 하셨다 이랬을 건데, 네, 몇 번을 같이 볼까요? 아, 참, 내가 모고 시험지 어떻게 됐다고 말했죠? 안 했어요? 일단, 저기, 42번까지만 냈고, 일단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시험에 뭐라고 해야 돼? 문제에 조작한 건 아니고 배점 조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에 말하지 않았어? 1번에서 17번까지 듣기가 원래 모의고사가 37점이고 독해가 63점이거든요. 근데 듣기 50점, 독해 50점. 그러니까 듣기는 잘할 수 있지. 듣기는 별로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듣기 점 배점을 올리고 독해 배점을 낮추면 평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독해는 그래서 18번부터 42번에서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당 2점씩.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조금 조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지난번에 오늘 평균 너무 안 나와가지고 평균이 듣기 안 하지 말고. 어.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을 지난번에 60점인가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평균을 한 70점 정도는 맞춰봅시다. 그랬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번에 58점 이러면 진짜 좌절인데. 자, 봅시다. 86번. 아, 아니죠. 내 맘대로 보면 안 되죠. 불러요, 빨리. 몇 번? 뭐 틀린 걸 부르든지. 88. 그리고요. 음사용. 90, 91, 80번. 지능이 빼어난 친구야. 거기는 오늘 숙제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 지능이 뛰어난 친구야. 86부터 95잖아요. 92. 92요? 그냥 보지도 않고 부르잖아. 아, 틀린 거. 틀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풀고, 93. 그만할래요. 기다려봐요. 지금 88, 91, 92, 94? 진짜? 틀린 거 맞아? 93? 그럽시다. 자, 그러면 88번부터 좀 볼게요. 문맥 문제는 그냥 뭐 성실하게 읽고. 왜요? 아, 내가 가려요? 더 가야 되나? 됐어요? 뭐, 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강의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빔이 제일 비싼 거라서 조도라고 하는데 이 렌즈 밝기가 빔 밝기가 제일 밝아요. 거기다가 스크린까지 쳐놔가지고 좀 더 밝은 거고. 근데 보통 이 정도 될걸요? 음. 그래서 얘도 나름 저 어디 거냐? 뭐야? 네? 저 뭐야 저 보자. 네? 네 개야? 네 개. 그 근데 이 정도 해상도가 이 정도 느낌이면 18시키는 되는 것 같고 얘도 한 100만 원쯤 해요. 100만 원 좀 넘겠다. 빔 은근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 개 싸구려 빔은 아니에요, 저거. 자, 봅시다. 88번. Near the equator. 이퀘이터가 어디예요? 잘한다. 적도. 그럼 적도 근처에서 혹은 적도 근처에 many species of bird breed all year round. 많은 새 종이네요. 많은 새새끼들. breed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번식하다. 아니면 새끼를 기르다라는 말도 돼요. 왜? 웃지 마. 번식합니다. All year round는 1년 내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 구예요. 적도 근처에 있는 애들은 너네 번식하다 아는 단어 하나 있지 않아요? 잘한다. 뭐라고요? reproduce요. 그쵸? 재생산하다, 복제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번식하다라는 말도 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1년 내내 번식을 한대요. But in temperature and temperature입니다. Temperate and polar regions.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네요. Temperate는 어떤 의미죠? 요거? 됐을 거 아니야, 모래.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난 이제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독순수를 하고 있어요.
온화한이죠. 온화한 기후 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and polar, 극지방에서. 온대 기후 때나 극지방 기후를 가진 그런 지역에서는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 breeding season이니까 번식기가 되겠네요. 번식기. 새들의 번식기는 are often, 자주, sharply, 날카롭게, BPP네요. defined, 결정됩니다. 네요. 그럼 날카롭게 규정된다라는 건 흐지부지가 아니란 얘기죠.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 칼처럼 딱 잘라서 그때만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 말이 1번이 뭐랄까 말 왜 이렇게 못하냐. 1번이 올바른 표현이면 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지역의 새들이 번식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될 겁니다. They are triggered mainly by changes in day length. 얘네들은 are triggered, 촉발된다, 유발된다 하죠. 그럼 여기 they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뭘까요? 일단 복수예요. 앞문장에 있는 복수? 얘밖에 더 있어요. 번식기가 되겠네요. 얘들의 이 번식기는 유발되는 거예요. 번식기가 이제 시작돼. 주로 뭐 때문에? day length, 낮의 길이로 인해서 낮의 길이의 변화로 인해서 번식기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나 봐요. If all goes well, go well은 잘 가다죠. go는 상황 따위가 흘러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굴러가면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랄까요? 꼬맹이들 용어로 아니면 뭐 우리말로 치면 아이고 잘한다, 잘하는 짓거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nice going이라고 해요. 아주 잘 굴러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go라는 표현이 상황이나 어떤 일 따위가 잘 굴러가다, 진행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때 고는 일이나 상황이 진행되다, 굴러가다. 그냥 상황만 쓸까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잘 진행되다, 굴러가다. go well이니까 잘 진행되는 거야. 그럼 이제 상황이 잘 굴러가면 the outcome is that 결과는 바로 대절이 될 겁니다. Birds raise their young. 새들은 새끼를 길러요. When the food supply is at its peak. 이럴 때 이만큼이 대절의 내용이네요. 왼절은 음식의 공급이 어디에 있을 때? 피크, 정점을 찍었을 때가 되겠네요. 그럼 먹이를 구하기 쉬울 때 새끼를 기른다라는 개념이네요. 그럼 번식기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뭐 봄 정도에 번식을 해야 새끼를 낮의 길이가 긴 여름 정도에 키울 수 있게 되겠네. 그럼 1번 문장에서 한 말하고 제법 잘 호응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낮의 길이 때문에 번식기가 촉발된다. 왜요? 하루가 긴, 낮의 길이가 긴 시간에 새끼를 길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장. Most birds are not simply reluctant to breed. 끊어봅시다. 대부분의 새들은요. are not simply예요. simply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 말했어요? 주구장창 맨날 얘기하잖아. 사형제예요. only, just, merely 같은 뜻. 우리 최근에 문법에서도 봤어요. 이 양반들아. 그럼 봐봐. not simply는 뭐랑 같은 거예요? not only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래줄에 뭐 있어요? but also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은 요따 그냥 적을게요. be reluctant 투부정사가 있겠죠? 뒤에? 맞네요. be reluctant 투부정사 이거 뭔 뜻이에요? 진짜 안 보이겠다 이거. 키울게요 이렇게. be reluctant 투부정사는 뭔 뜻이죠? 무엇 하는 것을 뭐하다? 오케이, 꺼리다. 그래서 reluctant는 뒤에 짝꿍으로 투부정사를 달고 다녀요. 뭐뭐뭐 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면 내용 이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새들이 꺼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가 되겠네요. 그럼 not only 여기가 지금 A의 덩어리가 되겠고 요만큼이
But they are also 여기가 이제 비덩어리가 되겠죠.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이만큼이 B요. 그럼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예요. AR 뿐만 아니라 B하다. A는 번식하는 걸 꺼려요. At other times. 다른 시기에 번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한편으로 physically, 물리적, 신체적으로 incapable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상태예요.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do so 해석은 그렇게 하다라고 할 거고요. so가 의미가 그렇게예요. 그렇게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보통 앞문장에서 말한 내용을 이어받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라는 걸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 doing so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 얘를 가리키겠죠? 다른 시기에 번식을 하는 것을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대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요렇기 때문입니다. Their reproductive system shrinks. 해서 그냥 끊어버릴까요? 네, 끊읍시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얘네들의 아까 reproduce가 번식하다였으니까 번식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보통 뭐 개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체계 혹은 개, 번식개 혹은 뭐 번식기, 뭐 생식기라고 되겠네요. 이게 shrink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쪼그라들다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얘네들의 생식기, 번식기가 쪼그라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콤마 위치요. 그리고 그것은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앞절이네요. 생식기가 쪼그라든다라는 건 helps flying birds save weight. 도와요. 날고 있는 새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왔어요. help는 준 사역 동사니까요. 그쵸? 새들이 체중을 더 줄일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식기를 제외한 고자인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번식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럼 shrink하고 뒤에 내용 꽤 스무스하게 이어집니다. 크기를 줄여서 무게를 줄이는 개념인가 봐요. 다음 문장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are 이 동사니까 그 앞에가 주어겠네. 주된 예외입니다. 예외사항. 이러한 규칙에 대한 주된 예외사항은 nomadic desert species 얘네들에 해당한대요. 예외는 바로 얘네들. nomadic 무슨 뜻? 보통 유목민의 내지는 유목이나 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런 의미죠. 유목민의 뭐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정도의 의미. 근데 유목이라는 건 보통 이제 목축, 방목하고 좀 연관돼 있으니까 떠돌이 생활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 군데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desert species래요. 사막에서 사는 종들이랍니다. 얘네들은 예외래요. These can initiate their breeding cycle. 얘네들은 initiate 시작하다 하죠. 그럼 앞서 말했던 trigger하고 같은 말이 되겠네요.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의 이 번식 사이클이니까 번식 뭐 시스템, 번식 체계를 번식기를 시작할 수 있대요. Within days of rain. 언제예요? Days of rain은 비가 오는 기간들이죠. 비 오는 날들에 번식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it's for making the least of sudden breeding opportunity. 그것은 이거 여기에 표현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슝 이렇게 해서 make the most of가 사실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make the most of는 무엇을 최대한 잘 활용하다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떤 표현이랑 되게 비슷하냐면 생긴 것도 비슷해요. make use of랑 같은 의미가 될 거고 또 take advantage of요.
그리고 하나만 더 씁시다. avail oneself of요. 다 같은 말이에요. 활용하다, 이용하다 정도의 의미. 또 동사를 쓴다면 utilize요. 하나만 더 쓸까? 기왕 썼으니까. exploit. 취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 활용하다, 이용하다라고도 씁니다. 네? 어드밴티지 어떤 새끼가 스펠링 이렇게 썼어요? 돌았어요? 어드밴티지 어브요. 죄송합니다. 어드밴테는 뭐야? advantage of요. 죄송합니다. 쓰다 말았네. 다 같은 애들. 그럼 이제 make the most of는 make use of를 최대한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make the least of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최대한 안 활용하거나 최대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거겠네. 대강들 쓰신 것 같으니까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은 앞문장이에요. 얘네들이 뭐 우기든 비 오는 나날들이든 비가 오면 번식을 시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for은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글씨를 좀 크게 써야겠군요. 개코도 안 보이겠네. 목적 이만하게 쓰면 보여요? 오케이. 그럼 이것은 뭐 하기 위함이야? 최소한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Sudden breeding opportunity. sudden은 갑작스러운 이죠. 갑작스레 발생하는 번식에 대한 기회를 한쪽을 좀 뚱뚱하게 해볼까요? 그래야 좀 잘 보일라나? 0점, 야, 0.7? 엔터. 뭐, 그놈이긴 한데. 그럼 어떤 의미일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새들이 비 먹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어디 뭐 처마 밑이든 나무 그늘 밑이든 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눈이 맞은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야 너도? 이러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번식 기회를 최소한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메이트가 될 수 있는 짝짓기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애를 만났을 때 바로 나의 후손을 남기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 올 때, 비 오는 시간에 갑자기 생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가 좋겠네요. Also 한편으로 different species divide the breeding season up까지 보면요. 다른 종들은요. divide하고 저기 뒤에 up까지가 구동사예요. up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divide 목적어 up이라고 쓰면 목적어를 나누다, 쪼개답니다. 별거 없어요. 나누다, 쪼개다. divide 목적어 up.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breeding season 번식기를 쪼갠답니다. in different ways. in하고 way 원래 짝꿍이죠? 땡땅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번식기를 나누고 쪼개 쓸 수 있대요. 그리고 most sievers 욕 같네요. most sievers 대부분의 바다 근처에 사는 새들이겠네요. 얘네들은 raise a single brood. brood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 있을 것 같은데 그네요.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한 배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줄까? 뭐 돼지는 한 번에 뭐 적어도 4마리에서 많으면 한 8마리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같은 날에 태어난 그 4 혹은 8마리의 형제를 brood라고 해요. 한 번에 나온 애들. 그러니까 인간은 브루드라고 보통 하는 존재는 쌍둥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 번에 하나씩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브루드는 동시에 한 배에 같이 있었던 새끼들을 말해요. 그럼 이제 단일한 그냥 형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 바다에 있는 새들은 한 번에 한 새끼들만 이상한데 쌍둥이들만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한 번에 태어난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엄마 배에 같이 들어있던 애들 그냥 쌍둥이라고 합시다. 한 쌍둥이들만 키운다는 거예요. 2마리든 3마리든. In warm regions, however, 하지만 삽입되어 있네요. 부사.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songbirds,
그럼 노래하는 새죠. 뭐 그 한자로 되게 이상하게 불러요. 이거 뭐 명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자가 울 명자고 금은 금수할 때 금자예요. 새를 나타내요. 그래서 몰라주세요. 그냥 노래하는 새라고 칩시다. 노래하는 새들은 기를 수도 있어요. Several families, 여러 개의 가족을 여러 번의 여러 쌍의 쌍둥이들을 낳는다는 거겠지. In a few months, 수개월 내에. 번식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네요. In an exceptionally good year, 예외적으로 좋은 해에 a pair of house sparrows. 그럼 a pair는 한 쌍이 되겠죠. 그리고 대명사가 대명사라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스페로우는 뭐예요? 응? 예요. 참새요, 참새. 그래서 house sparrow 직역하면 집 참새 정도 되겠네요. 한 쌍의 뭐 집 참새 애들은 콤마 본격이에요. 얘가 뭔지 궁금할까봐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곧 뭐냐? 아까 말한 songbird, 노래하는 그런 새들의 일종이래요. 얘네들은 can raise, 기를 수도 있습니다. successive brews. successiv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잘한다. 연속되는, 이어지는. 그럼 이때의 동사 버전인 succeed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동사로 있다, 계승하다 이런 의미예요. succeed가. successive brews는 여러 쌍의 자식들을 여러 번에 걸쳐 낳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들을 여러 번에 걸쳐 낳아요. through 뭘 통해서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마라톤은 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래 이어지는 번식 노력을 통해서 여러 번 자식들을 낳기도 합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아까 4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들로 좀 가봅시다. 91번인데 여기다가 적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우리 한 89번에다가 그냥 노트 부분에 간단히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빈칸은요.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사실 가장 첫 번째 대전제는요. 그래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빈칸에 들어가는 말 자체가 31번의 단문 빈칸, 32번의 짧은 억구 빈칸, 33번, 4번의 긴 억구나 절 빈칸이든 뭐든 간에 얘는 결국 대입학 유형,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빈칸에 들어간 요 표현들은요. 요 빈칸은 뭐에 가깝냐면 주제이거나 짧은 빈칸이라면 키워드이거나 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아니라면 주제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를 모르고서는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고서는 빈칸을 못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간혹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 빈칸의 경우 33이나 34번 유형의 문제에서 얘들은 주로 3점이거든요. 둘 중 하나는 최소 3점이고 둘 다 3점인 경우도 많아요. 다시 말해 둘 다 어려운 유형이란 얘기예요. 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정답에 근거가 되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가 아리까리해. 둘 중 하나가 되게 아리까리해. 근데 아리까리 할 것 없이 쭉 읽어보고 이거네 하고 찍는 경우도 나옵니다만 되게 아리까리할 때 얘는 이렇게 할까요? 근거가 되는 뭐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혹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아예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고스란히 써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통상 얘는
paraphras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평행이란 뜻이고요. phrase는 어구란 말이죠. 평행한 어구거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글을 쓰면 사람이 어휘력이 좀 착초탐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유경이 존나 병신 같아. 라고 한 문장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새끼의 지능의 수준이 그렇게 빼어나다고 볼 수가 없거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도 좀 정상인보다 못하는 것 같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냥 제 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놓는 걸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표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을 딱 해보고 선택지에 있는 내가 둘 중 하나를 고르고자 할 때 선택지에 있는 3번 선택지에 있는 요 말하고 저 위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 여기 있었네? 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정답률이 낮은 빈칸 추론 문제일수록 수능에서 이제 독해를 요구하는 유형은요. 수능은 원래 이건 지식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이건 적성 검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시험이나 뭐 아니면 뭐 탭스 토플 같은 영어 시험에 비해서 영어의 지식을 묻지 않아요. 영어의 지식을 물을 거면 어법 문제 10문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식을 묻는 거 물을 수 있거든. 근데 수능 문제는 주로 주제 찾아봐라. 빈칸에 뭐 들어가게? 순서 어떻게 되게? 이건 보통 논리력을 보통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시험 문제의 취지에 맞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얘가 멍청이야 라는 말을 앞에서 읽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동어 반복이 되어서 저자의 지능 수준은 높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알 수 있는지를 보통 물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의 경우는 빈칸이 나오는 패턴은요. 첫 번째로 제 전반부 빈칸이 있을 거고 앞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거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 전반부 빈칸의 경우는 난이도가 낮거나 어렵거나예요. 뭐 후반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난이도가 낮은 케이스는 뭐냐면 후반부에 주제가 반복될 때요. 이런 애들은 보통 2점이에요. 빈칸이 주제문인데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인데 이 주제문하고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글의 후반부에 한번 제시가 돼요. 그럼 난이도가 낮을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얘는 후반부에 주제 반복이 없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빈칸 이후는 다 뒷받침하는 진술이에요.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근거 혹은 사례, 예시만 나오고 끝나요, 글이. 이제 이런 경우가 어려울 거예요. 얘가 이제 이런 빈칸 문제의 유형이 주제 찾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이유는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주제를 안 알려주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고 오셨다 합시다.
그 티네이지 안에 지백이랑 친구였고 근데 추계를 해줘야 돼. 추계가 전화 안톤 이거 아니야? 안톤 지백이 아니야 보냈어. 아니야. 서바이는 누구야? 아니 완전 해야 돼. 아닌데? 나 데이트인데? 아니 이게 처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초대 참여했는데 안 왜? 이거는 내가 비만에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 어디예요? 이게 진짜야. 800으로 가야 땡기를 최가 진짜. 800으로 와서 일단 침대를 찾아서 리스폰을. 근데 브래핀 진짜 어렵죠. 근데 22만 원. 진짜 하나 어제 막 몇 시간이. 나를 진짜. 누가 들어왔어? 아니 너 진짜 이 친구들이 누가 들어? 이거 어제 했잖아. 진짜 했잖아. 너 하다 잤어? 그런 거였어? 아니, 솔직히 대답이 없길래 나 4시 반에 나왔지. 4시 반에 근데 나간 다음에 한 3시 잤는데? 그래? 나 4시 반에 잔 다음, 아니, 나간 다음에 그냥 6시까지 있었어. 이거 잘 요새 나오니까. 죄송한 나중에 시작이 오면 다시 빨리 실기 방송을 보여줘야지. 근데 이거 거기서 계열신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오지훈 풀브리지 한번 먼저 여기 성현아 바다를 건너네. 여기 성현 바다를 건너야 돼. 그냥 배고파도 무시하고 와. 쌤 게임하면 어떡해? 못 꺼. 어? 쌤거 아닙니까? 쌤 저기 게시판 봤어요? 네. 이게 한번 봐봐요.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이. 그 원래 ATK. 옛날에는 두번 근데 오른 할수 없지 않아? 그게 다 모르겠어. 아무튼 모르겠는데 생각했어. 내 시간 언제 그냥 데스크 쌤만 안 만나면 괜찮지. 그걸 넣은 걸 그냥 그렇구나. 해치키시 뭐라고 되게 싫다. 우리 소리 14일 14일 아니 나 3월짜리야. 은행도 그래서 BDB 964화 여기는 800에 그 X800에 Z800은 Y X800가 뭐 하는 거지? 뚜껑이 없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 뭔가 이상한 분위기 한것 같아. 보셨어? 약간 엄청 높은 게 엄청 높게 돼. 엄청 높게 돼. 바다가 나오는 데 있어.
이게 진짜. 근데 내가 이름 다시 어떻게, 자, 여기 무당은 모르겠고,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영어 H가, H. 수학 베이스, 이게 수학 베이스, H 쳐. 근데 이건 뭐야? 얘네, 근데 그거 말이지. 여기서 내신은, 여기서는 그냥, 내신을 안 해? 그냥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나 지금 하잖아. 이게 원래는 사진하다가지고 중간에 난 4월 때부터 그냥 바로 쉴 거야. 네, 그러니까 3월에서 막 10월까지. 3월은 그냥 내가 일정이 바에서 말걸. 여기 뭐? 진짜? 진짜. 이거 쌤이 너네 진짜 잘 친구야. 너네 그냥 무시하게. 응. 아니 근데 그 쌤이 한 시간만 동안 나 혼자 이게 지금 나 4시 반에 나갔을 때 H 그거는 요즘에 오시면 한 번도 뭔가 있다. 1시간 40분도 안 걸리고 그렇게 쎄를 생각 없고 보여. 시간 걸리고 아 잠깐만 설마 어딨지 나 뜻이 없었는데 설마 뭐 지하 표시 좀 해놔 위로에 이제 표시 그렇게 위로야 생각 그게 있어. 막. 엄청 긴 거 위에 뭐냐? 뭔가 그러는데. 나 월요일에 나 교복 입으셔서 바로 너무 쉬워. 교복 입으셔서 바로 하면 너무 힘들어. 이거 근데 수학시간 우리 뭐가 많이 응하는지 근데 교복 입을 수 있어? 나 교복 진짜 안 챙겼거든. 진짜. 혼자서? 거기 아니. 나는 그냥 교복을 좀 무등이 한번 싹꾸지. 근데 안 챙겨. 어. 하고 한지 돼서 안 하고 이거 이게 어디냐? 시스템 어디 갔어? 오늘 이제 가르치네. 아, 주소 언제가 그럼 하겠지? 지금 나왔어요? 왜? 내가 아까 저기 카톡 보낸 거 안 봤냐? 어? 응?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너네 저기 톡 안 보냈냐? 다 보낸 줄 알았는데 밤마다? 네, 보냈잖아, 짱구야. 어. 거기 써 있잖아. 너네 거. 금요일. 학교 끝나고 바로 못 오면 알카노. 그걸 버리고 하면 되지. 너가 맨날 할 거야. 그냥 영상 봐. 왜 맨날 못 와? 맨날 못 와? 아니야. 내신 기간에도 내실 좀 많이 들어갈 거야. 그냥 와. 존나 귀여워. 자, 봅시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맨날.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어, 오케이. 네, 자, 봅시다. 그리고 닥치고 봅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중반부 정도의 빈칸이 있는 경우에요. 얘는 이제 케이스가 크게 두 개 정도인데요. 내용 반전이 있는 경우에 내용 반전이 있을 때 그 반전의 기점이 되는 문장. 그래서 얘가 주제문일 수 있고요.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을 이끄는 문장이 될 거예요.
주제문을 이끄는 뭐라고 줄까요? 근거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용 반전 없는데요. 내용 반전은 없고 그냥 주제가 중괄식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 수능 말고 몇 달 전에 본 수능 말고 그 작년 수능하고 재작년이라고 합시다. 제 25년이니까.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하고 그 재재작년 수능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패턴으로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빠졌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작년의 경우는 수능이 난이도가 좀 잘 된 편이라 좀 무난하게 나왔는데 무난한 수능에서는 안 나왔었고 어려운 수능에서 2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후반부 빈칸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앞부분 빈칸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체감 난이도가. 왜냐면 글을 앞부분부터 쭉 읽어가고 맨 뒤에 주제가 깔리는 경우에 그 주제문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주제문을 텅 비워놓고 중간부터 읽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일단 케이스를 2개 나눠보면 난이도가 좀 낮은 케이스에는 전반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반부에 있는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글의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고 낮고가 결정되는 건 글이 어렵냐 쉽냐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살짝 걸어쳐버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냥 전반부에 주제가 없이 그냥 후반부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패턴을 나누자면 보통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빈칸 추론의 문제 유형들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를 아주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글을 잘 못 읽어서 찍어서 맞출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 얘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애초에 의도하고 내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법은 제일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팁이라 아닌 팁을 드릴까요? 팁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빈칸 앞, 뒤 문장하고 좀 연계를 잘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근거나 사례가 바로 앞문장 바로 뒷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쉽다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 얘를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31번하고 32번의 케이스에서는요. 선택지끼리 짝을 좀 지어보세요. 그래서 같은 의미이거나 글을 쭉 읽었을 때 뉘앙스가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2개가 있으면 쳐버리세요. 외톨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외톨이가. 걔가 답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닥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찍기에 가까운 거라서. 근데 찍을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몇 번 봐야 되죠? 91번인가요? 네. 91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푸실 때 특히 앞문장 빈칸인 경우에는 나한테 묻는 게 뭔지를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고 읽으셔야 돼요. 글의 후반부 빈칸의 경우는 괜찮아. 글을 쭉 읽어가고 나서 나한테 그제서야 묻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전반부의 빈칸의 경우에는 대충 읽고 뭔 소리야 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다 읽었는데 그래서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보는 것보다 머릿속에 앞부분에서 읽었던 나에게 뭘 묻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빈칸 문제를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The desire for fame has its roots까지 보면 fame은 뭐예요? 명성, 그쵸? 거기에 OES 붙은 게 famous잖아요. 그럼 명성에 대한 열망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빈칸에네요. 그러면 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명성에 대한 욕망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얘는 여기 이거 뭐야? 에서 비롯된다예요. 그럼 빈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명성을 얻고자 하고 명성을 열망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지 봅시다 이제. No one would want to be famous. 그 누구도 쉬우니까 읽고 갈까요?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Who hadn't also somewhere in the past been made to feel extremely insignificant. 이렇게 할 때예요. 이거 관계대명사 절인데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예? 앞에 famous는 형용사잖아. 선행사는 명사여야 돼요. who니까 사람일 거거든요. 이 문장에 사람 하나밖에 더 있어요. no one이겠죠. one이에요. 그럼 그 어떤 사람도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유명해지고 싶어 하진 않는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Who hadn't also 이런 사람이에요. hadn't 과거 완료 형태네요. had been pp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여긴 삽입구. somewhere in the past 과거의 어디쯤에서 과거 언젠가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과거 언젠가에 뭐 하지 않았던 사람? had been made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be made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어지다, 투부정사 하도록 강요받다, 투부정사 하도록 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강요받단데 부정문이니까 강요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투부정사 하도록 feel 느낍니다. 뭐라고? 극도로 insignificant. significant 우리 자주 봤죠? 뭔 뜻이에요? 그렇죠? 중대한, 현저한, 뭐 중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 세트들은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몇 개 적기도 했고. 뭐였죠? 뭐 있어요? 임포턴트 때린다? 뭐 있어요? 중요한, 필수적인. 뭐 necessary 정도는 봐드릴게요. 그 나와야 돼요. 다 많이 나온다니까. crucial, critical, essential, vital, significant는 여기 썼으니까 이번엔 뭐 쓸까요? fundamental. 요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서 쑥 떠오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냐? 5개, 6개. significant까지. 전부 다 쓰이는 빈도가 매우 많은 형용사들이라서 얘네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별표가 2개 혹은 3개 박혀 있을 겁니다. 아마 2개일 거예요. 3개는 막 스쿨 이딴 비동사 이런 데 3개고 뭐 뭐 비동사 아니면 뭐 이트 이딴 동사가 별표가 3개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보면 별표 박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쳐보시면 단어 위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탈을 찾으면 여기 위에 별표가 이렇게 아이씨 뭐야? 별표가 뭐 하나, 2개, 3개 박혀 있을 거예요. 이 별표는 뭘 의미하냐면 사용 빈도를 말해요. 얼마나 자주 쓰이는 단어인지. 근데 아마 얘네들은 최소한 2개 혹은 3개 박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 기억하시고 동의어가 뭐 있지 했을 때 한 너댓 개 정도는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볼 때마다 쓸 거라서. 봅시다. 그럼 극도로 insignificant는 어떤 거야? 안 중요한 거죠. 그럼 insignificant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insignificant랑 비슷한 건 helpless랑 같은 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쓸모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 방에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언제쯤에 hadn't니까 단 한 번도 극도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느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야? 넌 쓸모없는 새끼야 라는 느낌을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이중부정에 가깝죠. 쓸모없다, 안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자라온 사람이야? 난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굳이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미 여기 이 문장을 잘 뜯어서 읽었으면 정답이 되는 단서를 하나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성 혹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땡땡에서 나온대요. 근데 바로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네가 무가치한 인간이야 라는 느낌을 안 받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 그럼 무가치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겠네. 볼까요? 1번 미디어, 매체, 대중매체들의 확산. 2번 experience of neglect. neglect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무시하다, 도외시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시받고 내가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경험. 맞지 않아요? neglect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neglect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insignificant 같은 거 단어하고 느낌이 비슷하네. 그런 걸 겪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freedom from authority, 그럴싸하긴 합니다. authority 무슨 뜻이에요? 권위, 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럼 권위로부터의 자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막 되게 권위적인 엄마 아빠 밑에 자란 거야.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느낌. 일반적으로 그럴싸합니다만 우리가 두 문장 읽은 거 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 보여요. 3번 curiosity about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 5번 misunderstanding of popularity. 대중성에 대한 오해. 보기엔 2번이 괜찮아 보여요. 두 문장 읽고 봤을 땐. 그럼 맞는지 조금 확인하면서 읽어가 봅시다. We sense the need for a great deal of admiring attention. 우리는 sense는 무슨 뜻이에요? 동사예요. 느끼다 하겠죠? feel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느껴요.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 굉장한, 양은 좀 그렇다. 굉장한 admiring attention.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admire는 열망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admire는 우리말로 보통 뭐라고 깔끔하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dmire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저 짱이다. 우와, 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 사람은 엄청나다. 닮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열망하는 것보다는 감탄하면서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admiring attention은 그런 느낌을 받는 집중이죠. 와, 저 사람 짱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목하는 것. 근데 그게 많은 양으로 주어져야 된대요. 그럼 우와, 나 굉장하다라고 남들이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낀대요. When, 언제요? We have been painfully exposed 까지 끊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have been exposed니까 노출되었을 때요. painfully, 존나 아프게. 가슴이 시릴 정도로 노출되었을 때예요. 어디에? expose는 원래 짝꿍 전치사가 to죠? 어디에 노출되다예요? 그럼 어디에 노출당했는데 earlier, 이른 시기니까 어린 시절에 deprivation. deprive는 이제 슬슬 아실 법한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피읍 동사예요? 뭐야? 아니, 이상하게 말해서 드립을 치고 싶은데 드립이 안 떠오르네. 박탈을 하다, 빼앗다예요. rob 같은 의미예요. rob은 강탈하다인데 deprive는 박탈하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럼 deprivation은 박탈이겠죠. 명사니까 얘는. 그럼 어린 시기에 박탈에 아주 가슴 시리게 아프게 노출되었을 때 우린 존경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예요. 앞문장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넌 쓸모없는 새끼야 라고 느끼는 거에 반대네.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같은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내가 쓸모없는 새끼라고 느끼니까 나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그럴 때 난 유명해지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Perhaps, 어쩌면 one's parents were hard to impress. 어떤 부모가요. 투부정사하기에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impress는 인상을 주다죠. 그럼 좋은 인상,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한데 라는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 부모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They never noticed one much. 그들은 결코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여기서 one은
그 사람이야. 자식이죠. 요 사람. 그런 부모를 가졌던 요 사람은 부모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they were so busy with other things. 그리고 이 부모들은 be busy with죠. 너무너무 바빴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바쁜 부모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콤마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네요. 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식에게 관심을 많이 못 준 거야. 충전이 왜 안 되죠? 응? 왜 안 되지? 됐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갑시다. Focusing on other famous people. 이렇게 하면서가 되겠네요. 부모에 대한 분사 구문이에요.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 집중하면서 내 자식에게 관심을 안 준 거예요. 또 unable to have or express kind feelings. 여기는 지금 분사 구문이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틀리신 것 같은데 being 생략도 있다고 봅시다. 어떤 부모인데 unable to have 가지거나 express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야. kind feeling 자식에게 친절한 감정을 보여주거나 갖지 못했던 부모예요. 이런 사람은 부모가 안 되면 좋겠어요. or 아니면 세 번째의 경우네요. just working too hard 일이 너무 바빴던 부모. 정말 일 중독자였던 부모야. 그래서 자식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 이쯤 읽었으면 답이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야. 명성에 대한 욕망은 어디서 나와요? 박탈감에서 나와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어릴 때 느껴보면 그럼 그런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요거가 맞은 것 같네요. 맞아? 읽어봅시다. There were no bedtime stories. There were no니까 없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bedtime stories는 그거겠죠. 그 아빠가 자기 전에 애기한테 책 읽어주는 거. 그럼 그런 것도 없었어요. And one school report 그 사람의 학교의 숙제 보고서는 weren't 아니었대요. The subject of praise and admiration. 칭찬과 열망이니까 감동이라고 해볼까요? 칭찬이나 감동을 부모님이 느끼는 subject는 주체, 대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칭찬의 주체, 우리말로 해석할 땐 대상이 낫겠네요. 칭찬의 대상, 부모가 감동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That's why 그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why 앞에는 reason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해석하기 편하죠. 그럼 그게 바로 이유예요. One dreams 한 사람이 꿈꾸게 되는 이유입니다. That one day 어느 날 the world will pay attention 세상이 관심을 가져줄 거야 나에게.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관심을 추구하는 거니. 그리고 when we are famous 우리가 유명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will have to admire us 내 부모도 나에게 이런 존중심을 감탄을 감동을 표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신문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해석이 잘 안 됐으면 여기 요 부분 후반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문장이 어려웠을 것 같고 한 여기부터요. 부모가 자식에게 잠들 때 다정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고 학교에서 애가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에 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추구하는 거야니까요. 후반부에 주제문이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난이도를 굳이 맞춰 평가를 해보자면 썩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2번 볼게요. When the late Theodore Roosevelt came back from Africa 이랬을 때네요. 여기서 late는요. 늦은이 아니고요. 고예요. 고인할 때. 죽은 좀 그렇죠. 돌아가신. 근데 굳이 높은 말을 써야 되나요? 그냥 고라고 합시다. 고 시오도르 루즈벨트라는 양반이 미국 전직 대통령이자 노벨상 수상자이죠. 유명한 분이죠. 돌아왔을 때예요.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순방 갔다 온다고 하죠. 대통령들은. 얘가 순방을 마치고 왔을 때 그리고 just after he left the White House in 1909 그럼 전직 대통령이 됐네요. 여기 콤마는 왜?
뭐? 이씨. 뭐요? 잠옷 입고 왔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잠자기에 특화된 복장을 볼 수도 있지, 뭐해. 그러면 이때 어디 갔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는 여기도 부사절이죠? 부사절 뒤에 콤마 찍고 부사가 왔어요. 본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때는 어떤 때냐? 직후예요. 그가 백악관을 1909년에 떠난 직후. 그럼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전직 대통령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갔다 왔나 봐요. 그랬을 때 he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그 자신의 최초의 public은 대중적인이죠. 공개적인. 그럼 appearance는 등장이니까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좀 똑똑한 말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최초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게 돼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요. 그리고 before he would agree to make the appearance 이렇게 하기 이전에네요. 그 사람이 동의하기 전에 make the appearance 등장하다죠. 궁시렁거리지 마라.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거기에 나갈게 라고 동의하기 전에 he carefully 그는 조심스럽게 arranged for nearly 1,000 paid up flowers. 그럼 arrange는 어떤 의미예요? arrange 준비하다. 오케이. 또 얘 뜻이 좀 많아요. 준비하다, 마련하다. 얘가 레이아웃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arrangement가 배치나 배열하다. 그래서 크게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준비하다, 마련하다, 배열하다, 배치하다. 그래서 arrange for 하면 뭐뭐를 준비시키다, 마련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거의 한 명의 paid applauders. applaud는 어떤 의미예요? 박수갈채를 치다 정도의 의미죠. 그럼 applauders, 그럼 paid니까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호객꾼은 아니고 분위기 이렇게 띄우는 사람들, 바람잡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박수 치는 바람잡이를 고용한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도록? To be scattered. scatter는 무슨 뜻이고요? spread랑 같은 말이에요. 뿌리다, 흩뿌리다, 퍼뜨리다. 어떻게 되도록 준비시켰어요? 너 퍼져 있어. Throughout the audience. 관객석 전반에 흩어져 있도록 고용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applaud his entrance on the platform. 그가 플랫폼은 단상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가 단상 위에 올라가는 그의 등장을 뭐 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 박수로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했답니다. For more than 15 minutes. 15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15분 이상 동안이라고 합시다. These paid hand clappers, 이와 같은 이러한 돈을 받은 고용된 박수꾼들은요, make the place ring with their enthusiasm. make 사역동사,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 원형이 온 거예요. 그럼 장소가 ring은 뭐야? 울리다죠. 장소가 울리게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Their enthusiasm.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무슨 말이야? 박수를 존나 열정적으로 쳐서 장내가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쳤다.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the rest of audience took up the suggestion and joined in for another quarter hour. 이제 그랬더니 나머지 관객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은 take up the suggestion. take up은 take는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한 거예요. 무엇을? 제안을. 직역한 겁니다. 그리고 join in 합류했어요. quarter hour은 15분이겠죠. 1시간에 4분의 1이니까. 15분 동안 박수를 치는데 합류했대요. 그럼 take up suggestion은 take suggestion은 뭐냐?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무도 제안하진 않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박수를 어떤 사람들이 미친 새끼처럼 우와 하면서 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따라가서 같이 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15분이나 쳤대요. 이건 뭐 교주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리고요.
The newspaper men present were 까지 봅시다. 신문 기자겠죠. present는 여기는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who wer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신문 기자들은 were swept off까지 동사 구로 갑시다.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죠. sweep는 무슨 뜻입니까? sweep예요. 알 것 같긴 합니다만. sweep의 과거 분사형 sweept는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은? 수입이 뭐 하는 거죠? 그쵸? 쓸어버리는 거죠. 쓸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쓸렸다예요. off가 보이면 항상 얘를 떠올리시라니까요. off는 뭐의 반대말인데요? off의 반대말이 뭐예요? on이요. 그쵸? on은 어떤 상태라고요?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on은 접촉이에요. 접촉. 그럼 off는요. 분리와 이탈을 나타내요. 그럼 swept off는요. 쓸려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려 나갔다야. 그럼 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말 그대로 쓸려 나갔어요. 뭐가요? Their feet. 자신의 발이 휩쓸려 나갔대요. 뭐에 의해서? Tremendous applause. 굉장한 칭찬, 박수라고 합시다. 굉장한 박수갈채에 발이 쓸려 나갔대요. 정말 장내가 떠나갈 듯이 박수를 쳤다는 얘기겠네. 그리고 given the American hero 주어진이네요. 미국의 영웅에게 주어진 박수갈채에 기자들은 정말 발이 띄워질 정도였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and his name was emblazoned. 뭐 했냐? 그리고 그의 이름은 emblazon은 색이 여기 있네요. 안에 있네. 별표로. 색이다예요. 색이다. 그럼 새겨졌습니다. across the headline. 헤드라인을 가로질러서 그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뉴스 일면 기사에 큼지막하게 이름이 새겨졌다는 얘기겠지. In letters, 글자들로. 어떤 글자? 2 inches high. 2인치니까요. 1인치가 한 1.6cm 정도 되거든요. 아닌가? 3.6인가 보다. 그러면 한 6cm니까. 글자가 이만하게 신문지에 써 있으면 제일 큰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대문짝만한 글씨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루즈벨트는 빈칸했다 되겠네요. 그럼 어떤 구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이 사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죠. 대강 얘기하니까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공식 석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나를 환영해줄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등장하면 엄청 환호하게 만들었고 성공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문에 내 이름도 걸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미국의 영웅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다 정도로요. 그럼 이제 루즈벨트는 뭘 했을까요?를 맞춰보면 돼요. 1번 Understood and made intelligent use of personal promotion. 이해했으며 그리고 아까 보신 표현 아니에요? 요거 make use of 뭔 뜻이라고요? take advantage of랑 같은 거였어요. make the most of랑 뭐였죠? 활용하다요. 잘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라고. intelligent use니까 똑똑하게 활용한 거예요. 이해했고 똑똑하게 활용했다. 무엇을? 개인적인 프로모션은 우리 뭐 홍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럼 개인적인 홍보를 아주 잘 활용했다. 얘 뭐 한 거예요? 돈 써서 사람 써갖고 나라는 사람을 좀 프로모션 잘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 프로모션에 대해 이해도 했고 잘 똑똑하게 활용했다. 답이겠네요. 2번 make public policies 정책을 만들었대요. that were beneficial to his people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다? 아니죠.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3번 knew 루즈벨트를 알고 있었어요. when the right time for him to leave the office 언제가 올바른 시간인지를 알고 있었대요. 그가 사무실에 떠나야 되는. 뭔 소리야? 4번 saw the well-being of his supporters as a top priority 보았대요. 그의
지지자들의 well-being, 행복을 무엇으로 여겼다? 최고의 우선사항으로 여겼다. 뭔 쌉소리? 4번, 5번. Didn't appear,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Before the public in arranged settings. 대중 앞에, 이렇게 자르는 게 낫겠다. 여러 사람 앞에 등장하진 않았어요. 아, 여기에서 before는 전에가 아니라 앞에입니다. before도 공간적인 의미로 in front of랑 같은 의미로 쓰여요. 시간적으로 전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중 앞에 섰어요. 서지 않았다 하네요. 어떤 환경에서 아까 arrange 준비하다 마련되다 라고 했죠. 준비된 setting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 예 환경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환경이나 환경이나 그냥 환경 갑시다. 그럼 사전에 작업된 준비된 환경에서 대중 앞에 서지 않았다 정반대의 진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 1번이겠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지만 8시 2분이라서 6까지 합시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냐? 2월 28일 금요일. 숙제는 96에서 105요. 요렇게. 그리고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단어는 1, 2, 3, 4, 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갑시다. 고생했어요.